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네. 번째 키워드 4차 유행에도 취업자 늘었다입니다. 지난달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보시다시피 2,764만여 명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5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났는데 반면에 30대 취업자들 12만 2천 명 줄어들면서 1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은 제조업이나 소매 업종에 주로 30대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분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고용에 미친 여파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최근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7월에도 5개월째 증가는 했지만 이 증가 폭을 보시면 3개월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달 그 충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 수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충격이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수출액이 또 증가했죠. 예,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요. 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4% 늘어났습니다. 네.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36.7% 늘어난 수준인데요.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은 역시 전달과 같았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또 자동차 부품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수출 대기업 근로자들과 내수 기반의 어떤 자영업자 또는 이 중소기업 종사자들 사이에 격차 문제는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지원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예, 다음 소식도 30대들한테는 좀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면 30대부터 무너진다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 금리가 오르면 우리 국민 중에서도 특히나 30대 영끌족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2.3배만큼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30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연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으로 봐도 1분기 30대 평균 잔액은 2017년에 7,250만 원에서 올해는 9,735만 원으로 증가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1,457만 원, 50대는 810만 원, 60대 이상은 496만 원으로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30대 대출자들의 빚이 4년 새 2,500만 원씩 증가한 꼴입니다. 평균으로 따진 거니까 개별 차주로 보면 훨씬 문제가 심각한 세대들이 많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집이 있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청년 세대의 영끌 비투가 부추겨지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변화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빚이 늘어나는 걸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서 영끌족들이 자칫 빚을 못 갚는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아마 또다시 빚 탕감을 고민하겠지만 사회적인 반발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탕감은 또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은 조기에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틀 만에 접수 마감 속출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작되고 이틀 만에 서울 지역 대다수 시험장에서 접수 마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틀 더 신청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서울 중개사 시험장 총 75개소 가운데 70여곳은 이미 정원을 다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탓인지 계약을 한 건만 잘 체결해도 큰 수익을 올린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서울에서 15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중개한다면 서울 매매 중개 수수료 상한인 0.9%를 적용했을 때 최대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을 합쳐서 2,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만 11만 7,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올 상반기 개업을 한 사람만 6,700여 명이나 됩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년째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달 중 개편안을 내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고 요율은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돼 이 9억 원에서 12억 원의 구간은 0.7%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공인중개 업계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계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이미 11억 5천만 원으로 이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요구하려고 하겠죠. 다만 이 방안을 했을 때 지방의 중개사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함께 민간 영역에서도 수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간 중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던 직방 같은 경우는 직접 중개 시장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변호사 업계에서 반값 수수료를 내세우면서 이 시장에 진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공인중개 업계에서 이걸 반기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는 얼마 전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또 이제 앞서 변호사들이 중개 업무를 하는 트러스트 부동산 그리고 또 다른 프롭테크 업체인 집토스 협회로부터 고소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협회는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경쟁이 벌어져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시장 논리로 볼 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말이죠. 굳이 정부가 나서서 수수료 체계를 따로 손보기 전에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담합 의혹을 업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